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평생 포텐 한번 못 터지고 살다 갈 건가요? 라는 썸네일을 걸어놨는데요. 도대체 내 포텐은 언제 터지나? 예, 이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평소에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왜 우리가 누굴 보면서 와, 저 사람 포텐 터졌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을 한 번쯤 가지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지난 15년간 상상만으로 내가 모두 다 이룬 것들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 영상은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짧은 시간 내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는데 오늘은 진짜 좀 작정하고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도 좀 전에 책 5권을 제가 시켰는데요. 이쪽 분야, 잠재력, 자기계발,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쪽의 책들만 제가 찾아보고 작정하고 읽은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 성공한 기업가들의 책이나 또는 뇌과학자들의 책이나 자기계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서들도 많이 읽었죠. 근데 많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서로 다 다른 영역에서 조금도 아니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라는 게 목표를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고 그 목표를 손으로도 써보고 머릿속으로도 상상해라. 시각화해라. 그리고 그걸 이뤘을 때의 느낌을 느껴라. 끌어당겨라. 정말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왜지? 왜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저의 결론은 일단은 이게 맞는 거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맞으니까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로 해서 책을 팔아서 돈을 번다거나 유튜버 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돈보다 시간이 훨씬 중요한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다들 다 같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국적을 상관없이 모두 함께 공모해서 뻥치는 건가? 당연히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탐 크루즈가 심취해 있다는 그 사이언톨로지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하나의 신념과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종교에 심취해 있는 집단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안 해볼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은 내 건강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을 뺏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시간을 뺏는 걸로 따지면 멍하니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시간이 훨씬 많죠.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유튜브에서 특별히 뭐가 궁금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눌러서 보다가 그냥 틀어놓고 멍하다 보면은 1시간 지나 있고 이런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내어 말해보고 목표를 손으로도 적어보고 머릿속으로도 상상해서 시각화해보고 이런 것들이 내 시간을 뺏는다? 뺏는 축에도 못 끼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에게도 피해를 주나?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면 내 돈이 들어가거나 내가 돈을 잃을 뭔가 리스크가 있나? 그것도 당연히 없죠. 그러면 결론은 왜? 그럼 안 해볼 이유가 뭐지? 도저히 안 해볼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이게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게 정말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정말 1%, 0.1%라도 나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나를 안 좋게 만들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에게 가져온다거나 그 어떤 방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도 안 해볼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요. 간략하게 한번 이거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기계발 분야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죠. 시대순으로 예전 19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네빌 고다드부터 얼 나이팅게일, 나폴레옹 힐, 밥 프록터 그리고 토니 로빈스까지요. 밥 프록터는 올해 초에 돌아가셨고요. 토니 로빈스는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뇌과학자들 조 디스펜자 박사나 브루스 립튼 박사 같은 그리고 정말 흑수저에서 자수성가한 조만장자들, 억만장자도 아닙니다. 조만장자들 그랜트 카돈이나 김승호 회장, 켈리치 회장 같은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훌륭한 책의 저자들, 성공한 저자들 백만장자 시크릿의 하브 에커, 시작의 기술, 내 인생 구하기를 쓴 게리 비숍, 레버리지의 저자, 영국의 론 무어 이런 수많은 성공한 저자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헐리우드의 셀럽들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짐 캐리 같은 그런 셀럽들이죠. 이 셀럽들은 특히나 저도 찾아보다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그 헐리우드의 셀럽들이 Law of Attraction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인터뷰나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너무 많은 셀럽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동기부여, 마인드셋, 끌어당김의 법칙, 전부 다 사실 잠재의식 그리고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과정들이에요.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저자인데요.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 에커에 따르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성공하는 사람도 드물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모두가 잠재력을 충분히 다 발휘하면 다 성공하겠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요.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모두가 자기 스스로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그거를 다 이루면 모두가 성공하겠죠. 근데 돈이든 커리어든 그 어느 분야에서든지요. 근데 그게 잘 어렵고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할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 정말 일부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부를 보고 우리는 소위 포텐이 터졌다라고 합니다. 이 포텐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포텐은 잠재력이잖아요. 이 잠재력은 잠재의식에서 당연히 나오겠죠. 잠재의식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무의식이고요. 한마디로 내 무의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평생 포텐이 안 터지고 못 터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게요. 포텐, 즉 내 잠재의식, 무의식이죠. 나는 포텐이 안 터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안 터졌다는 거는 일단 터지진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잠재력을 터트릴 수 있는, 그걸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겠죠. 하나씩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조금씩 이제 나오죠. 연구에 따르면은 보통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책의 저자들마다, 뇌과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평균을 내보면 한 5만 개에서 7만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일단 5만 개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만 개의 하루의 생각들 중에서 우리가 진짜 내가 이거 생각해야지 하고 그런 의식적인 생각이 얼마나 될까요? 브루스 립튼 박사에 따르면 일상에서 95%를 통제하는 거는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루의 그 5만 개의 생각들 중에서 95%, 47,500개의 생각들은 나의 의지, 즉 내 의식이 반영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생각들은 2,500개밖에 안 되고요, 하루에. 나머지 47,500개는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 그냥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막 띄워보내는 거예요.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시작의 기술의 저자 게리 비숍이 이걸 두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때, 퇴근길에 운전을 했는데 오는 도중의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 대부분 우리는 무의식 자동주행 모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또 그런 경험들은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이거는 게리 비숍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한 가지만 해봐도 편의점을 간다거나 약국을 간다거나 동네 어디를 간다고 할 때 어디까지 걸어가는데 뭔가 내가 막 특별한 생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업무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어떤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이런 걸 특별한 생각을 막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지나가고 막 이러다 보면은 갑자기 해보면은 그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편의점 앞에, 약국 앞에.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그 사이에 무의식이 마구마구 생각들을 올려보낸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숫자를 들었을 때 5만 개? 그중에 47,500개가 무의식이라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내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명상을 하거나 또는 명상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서 눈 감고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요. 정말 5만 가지 생각들, 우리가 흔히 잡념이라고 부르는 정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느껴요. 내가 진짜 별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도로 이 짧은 시간에 명상을 막 한두 시간씩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몇십 분일 텐데요. 그 몇십 분 동안에 이 짧은 순간에도 이런 정말 생각도 못했던 뭐 예를 들어 10여 년 전에 갑자기 내가 했었던 뭔가 일이라든지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이렇게까지 내가 별별 생각을 이 짧은 순간에도 하면 하루에 진짜 47,500개 무의식 막 그냥 마구잡이로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겠구나. 이 숫자가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올렸던 유튜브 영상에 제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도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표를 직접 손으로 100일씩 100번 쓰는 거에 대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쓰는 걸로 21일 차입니다. 근데요, 쓰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도 괜찮은 걸까요? 집중하고 싶은데 한두 문장 쓰고 나면 또 잡생각, 괄호, 주로 과거, 무한 반복이네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먼저 드렸습니다. 21일 차라고 하시니 일단은 정말 리스펙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21일 연속으로 일단 3주 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잡생각은 당연히 많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인식하면 바로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디벨롭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반복이에요. 이렇게 잡생각으로 쭉 빠지면 내가 다시 돌아오자. 잡생각으로 또 이렇게 쭉 빠지면 다시 돌아오자.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더 10초 더, 20초 더, 1분 더, 3분, 5분 더, 나중에는 10분, 20분씩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약간 빙산의 일각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구나. 빙산의 일각만큼 그 일각이 우리의 의식이고요. 나머지 바닷속 밑에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엄청나게 큰 의식의 조각들이 이렇게 잠겨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소결론을 하나 낼 수가 있어요. 이 95%의 무의식, 즉 하루 47,500개의 이 생각들을 내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내가 손대지 않아도 이거를 잘 세팅을 해놔가지고 내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이 무의식들이 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느냐, 그게 포인트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무작위로 아무 것들이나 불꽃놀이처럼 펑펑 떠오르다가 하루에 47,500개씩, 열흘이면 47만 5천 개, 100일이면 475만 개, 1000일이면 4천만 개가 넘는 생각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6년이면 거의 1억 개의 생각들이겠네요.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그냥 놓아두는 겁니다. 포텐이 터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무의식을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떠오르더라도 내 목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 영구적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 무의식이. 그 무의식은 이제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영구적으로 그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라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뇌과학자들과 성공한 저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거를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게리 비숍 같은 경우에는 확언, 소리내서 말하는 걸로 주로 얘기를 하고요. 밥 프록터는 확언과 시각화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 디스펜자 박사는 주로 시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내 인생 미리 보기, 내 머릿속 리허설이라는 표현이 이제 조 디스펜자 박사가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상력. 그러니까 사실은 시크릿이란 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 처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는, 특히나 북미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던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근데 네빌 고다드나 얼 나이팅게일 같은 굉장히 오래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영상도 다 막 흑백 영상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분들의 영상은 너무 오래전이라. 근데 그분들 이전에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가장 먼저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브 에커. 이 하브 에커는 마인드, 생각 상자라는 개념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씩 표현하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딱 하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세팅하기 위해서. 왜? 왜 컨트롤하고 왜 세팅? 원하는 방향, 내 목표가 있는 저쪽 원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무의식이 그걸 안 놔두면 그냥 날뛰기 때문에 좀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힘, 우리가 흔히 포텐이라고 표현하는 잠재력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포텐이 안 터지는 이유는 포텐의 근원인 잠재의식, 무의식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기 때문이에요. 방치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걸 방치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알고 있었다 한들 무의식은 원래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혹시나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해도 무의식을 컨트롤할 방법까지는 몰랐거나 컨트롤할 시도는 해봤지만 쉽지 않아서 포기해버렸다든지 이런 여러 이유들로 우리의 포텐은 결국 터지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평소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정말 운명처럼 어느 날 갑자기 포텐이 서프라이즈로 나를 위해 터져주지 않아요. 내 목표를 말하고 적고 시각화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을 매일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 각인이 되고 입력이 될 겁니다. 하루 47,500개의 내 무의식들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내 목표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포텐은 그 누구보다 활짝 만개할 겁니다. 그 어떤 불꽃놀이보다 더 화려하게 터질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